2003년 7월 일본 도쿄. 그날도 무척이나 평범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잔뜩 겁먹은 채 허겁지겁 가게로 들어온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꽃집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친구들이 잡혀있다는 맨션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감금된 초등학생 소녀 3명과 죽어있는 성인 남성을 발견합니다. 탈출한 소녀와 감금된 소녀 3명은 약 4일 전에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되었던 소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다행스럽게도 빨리 발견된 것이었는데, 이 소녀들이 왜 이 죽은 남성과 함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이 죽은 남성은 과거 매춘 관련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죽은 채 발견된 남성 29살 요시자토 코타로. 그는 시부야 신주쿠 등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처음에는 여학생들에게 전단지나 청소 알바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나눠줘야 할 전단지엔 가라오케 5,000엔, 속옷 제공 많은, 누드 촬영 많은 같은 외설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청소를 하는 등 간단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돈을 받게 되자 어린 학생들은 점점 경계심을 풀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신임을 얻은 코타로는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한데 친한 친구들 있으면 데려와봐 식으로 더 많은 여학생들을 꿰어냈고, 그렇게 데려온 여학생들을 성인 남성들에게 알선하거나 비디오를 제작 판매해 부를 축적했죠. 이처럼 코타로가 조직 경영한 미성년자 데이팅 업체가 바로 이 사건의 이름인 뿌띠 엔젤이었습니다. 경찰과 귀찮은 일로 엮이지 않으려 했던 것일까, 뿌띠 엔젤은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때문에 매우 비밀스러웠고, 비밀스러웠기 때문에 더욱 선 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코타로의 마수는 초등학생을 향합니다. 2003년 7월 초, 코타로는 한 초등학생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맛있는 것을 사준 뒤 "이건 만나준 답례야" 라며 거액을 건네줬답니다. 그리고 "친구들 있으면 소개시켜줄래? 그러면 고마우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줄게" 식으로 미끼를 던졌죠. 이후 휴대전화로 초등생과 대화를 해가며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려나간다 생각했던 것일까, 2003년 7월 11일 코타로는 자신의 페라리 차량 2대를 판매한 후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한 맨션방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통과 아령, 그리고 연탄과 그 연탄을 피울 화로 등을 구입했죠.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일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틀 뒤인 7월 13일, 만엔을 줄 테니 방 청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4명의 초등학생은 코타로와 함께 맨션으로 향했고, 그렇게 방에 들어서자 코타로는 전기 충격기를 들이밀며 소녀들을 협박했죠. 여기 온 의미는 다 알고 있겠지? 그렇게 코타로는 학생들에게 눈가리개를 씌운 뒤 수갑을 채웠고, 그 수갑을 이전에 구입한 20리터 플라스틱 통과 아령에 연결합니다. 늦게까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난 7월 15일,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이 사건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용의자들을 하나둘씩 취조해가는 과정 속에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 요시자토 코타로 또한 취조하게 됩니다. 당시 코타로는 성범죄 관련으로 집행유예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당장 코타로를 범인으로 단정 지을 만한 단서들이 나오지 않았기에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주변 탐색을 시작하려 했죠. 그 순간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납치 감금당해 실종 신고되었던 그 초등학생이 말이죠. 조사 결과 13일에 실종된 아이들을 납치 감금한 것이 코타로임이 밝혀졌고, 16일에 경찰의 취조를 받은 코타로가 16, 17일 사이에 미리 구입한 연탄과 화로를 이용해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때문에 이전과 달리 집이 조용해짐을 느낀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을 해 신고를 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죠.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건이 너무 속전속결이었거든요. 범인이 자살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어째서 범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범인과 연관된 또 다른 조직은 없는지 등을 수사했어야 했는데, 이 뿌띠 엔젤 사건은 수사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은 찾았고 범인은 자살했네요. 수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렸거든요. 일부 내용에 따르면 당시 코타로의 계좌에는 억 단위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뿌띠엔젤을 이용한 사람이나 돈 냄새를 맡은 관련자가 여럿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든 걸 덮어버린 것이죠. 때문에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타로의 죽음. 코타로가 아이들을 납치한 건 13일이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건 16일이었어요. 그리고 감금당한 아이가 탈출했던 것이 17일이었고요. 경찰은 코타로의 자살 시점을 이때로 봤는데 이게 살짝 이상했거든요.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되지만 보통의 자살 시나리오라면 자신이 납치했던 아이가 탈출했음을 뒤늦게 확인하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에 못 이겨 자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 경찰이 발표한 자살 시점대로라면 코타로는 치조를 받곤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바로 자살했다는 말이니까요. 초등학생이 엮여서 그랬던 것일까? 라고 생각해도 그간 여중생, 여고생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온 놈이다 보니 이것 또한 쉬이 납득되지 않았죠. 두 번째, 코타로의 자살 방법. 코타로는 마치 텐트처럼 만들어진 비닐 속으로 들어가 연탄을 피웠는데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 방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열기에 비닐이 녹아내릴 수도 있었고 연탄으로 서서히 죽기 전에 오히려 가득 찬 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뛰쳐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연탄과 화로를 사면서까지 자살을 준비했던 사람이 이렇게 허술한 자살 방법을 택했다? 이것 또한 의아했고 무엇보다 코타로의 시신에선 열기로 인해 몸부림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살이 아니라 자살당한 게 아닐까? 세 번째, 장부의 존재. 일부 내용에 따르면 코타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1000개 이상의 비디오와 2000명 이상의 고객 리스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엔 고위공직자, 유명 병원의사, 변호사 등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는데 이에 사람들은 이것이 코타로가 억 단위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계기이자 나아가 관련자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 리스트에 적힌 이름들 대부분이 가명이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합니다. 게다가 그저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몇몇 일본 사람들에 따르면 이때쯤 일본 언론 또한 장부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범인인 코타로의 변태적 성향 같은 쪽으로 기사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마치 눈길을 돌리려는 듯, 마치 누군가의 압박을 받아 서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2003년 일본에서 벌어진 뿌띠엔젤 사건은 그 과정이 많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납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사건을 볼 때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버닝썬 사건이 떠오르곤 합니다. 자꾸만 종결짓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과 대체 왜 그러고 싶어하냐 묻는 시민들, 고위공직자가 연관되어 있을 것만 같은 사건이기에 피어오르는 음모론까지. 뿌띠엔젤 사건은 이제 20년 정도 된 사건입니다. 사건으로는 오래되었지만 당사자나 관련자에겐 아직 오래된 일이 아니기에 훗날 누군가의 증언으로 추가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뿌띠엔젤 사건이었습니다.